29번 보실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면을 따라 2h인 곳에 도달을 하게 된대요. 근데 A와 B를 지나는 도중에 각각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데요. 힘과 시간 얘기가 나왔어요. 같은 힘이고 같은 시간이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충격량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테니까. 높이가 2h인 곳에서 도달을 했을 때 물체의 속력은 0이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들을 좀 표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A가 여기 있었을 때 mgh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의 속력을 제가 V라고 놓겠습니다. 즉 2분의 1 mv의 제곱은 mgh다 라고 하는 요거를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V1이 됐어요. 아마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V1으로 올라가서 여기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을 V2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V3라고 놓으면 안 되고, 봐봐. 어쨌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는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H만큼 올라간 거예요. mgh만큼이겠죠? 아까 mgh만큼 올라가려면 속력이 얼마였으면 돼? 그쵸? V. 그러니까 여기가 V였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속도의 변화량이 같을 겁니다. 즉 V1 마이너스 V와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V2가 같을 거니까 V1 플러스 V2는 2V야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갖고 있었던 에너지에서 mgh를 빼면 그게 뭐가 돼? 그치?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즉 얘네들 요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2분의 1 m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곧 mgh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그치? 맞죠? 그리고 그 mgh는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v의 제곱이로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인수분해할 줄 알죠? v2 플러스 v1. 그죠? 그 다음에 v2 마이너스 v1. 그치?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v1에서 2를 빼야 되겠지? 1에 2. 그치? 그러면 v1 플러스 v2. 그 다음에 v1 마이너스 v2의 곱이 v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v1 플러스 v2는 2v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2v.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v가 될 거예요. 얘가 2v면. 그러면 공식 두 개가 나오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의 공식. 그걸로 구해보시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4분의 5v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값은 4분의 3v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F가 물체의 한 일은, 그죠? 2분의 1 v1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16분의 25의 제곱, 16분의 25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되는 걸 테니까 여기는 16분의 9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VB는 여기죠. V제곱에서 V2의 제곱을 빼야 돼요. 그치? 2분의 1 m은 다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V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9 하시게 되면 16분의 7 V의 제곱이 나오니까 지워지고 16 지워지면 9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에서는 사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 여기가 V였고요. 그리고 여기 V1, V2 잡는 건 되는데 여기를 V를 잡을 수 있으셔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어쨌든 여기서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이 h만큼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란 얘기는 h만큼 높이에서 내려온 아이의 속력이 v인 것을 가지고 똑같이 v로 놓기 시작을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구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다라는 것은 그렇죠. 얘네들의 속도의 변화량이 같았구나.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찾아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이제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서는 식들을 만들어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30번 보시게 되면 그림 가는 물체 ABC가 P와 Q로 연결이 되어서 정지해 있네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3배래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을 F라고 하면 이거는 3F구나. 그러면 C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3F였을 것이고 A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F. 그러면 B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건 2F구나. 그렇다면 이들의 질량은 A와 B의 질량은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얘네들 같은 빗면이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A가 M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2M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랬다가 얘네들이 이제 실이 끊긴 거야. A와 B가 이제 끊어진 다음에 봤더니 같은 시간 동안에 3S와 S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 얘네들을 제가 그래프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속도가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A야. 그러면 A의 밑면적이 3S였던 거란 말이죠. 근데 B하고 C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네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S, 그리고 얘 전체는 3S. 그러려면 얘네들의 높이가 3대 1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3대 1. 이게 3V면 여기는 V. 그러면 가속도의 비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속도의 비가 3대 1이로구나. 근데 얘네들이 알짜 힘은 똑같잖아요. A가 아래쪽으로 F를 받고 있고 B가 이쪽으로 2F, C가 이쪽으로 3F면 그쵸. 얘네들은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거든요. 힘이 같은데 가속도가 3대 1이란 얘기는 질량의 비가 1대 3입니다. 그 1에 해당하는 게 A의 질량 M인 거고요. B하고 C 합해가지고 3M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까 B의 질량 2M이었으면 C의 질량은 그쵸? 얘는 M1호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의 비는 결국에 가속도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볼까요? A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2A래요.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입니다. 이거 저기 앞에 있는 거에서 보시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꼭 높이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빗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빗면으로의 이동거리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2A라고 하는 값은 F로 3S만큼을 내려왔어요. F 곱하기 3S라고 하는 것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나올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B하고 C는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B하고 C의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B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2F인데 S만큼 올라갔습니다. C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3F로 S만큼을 내려갔으니까 3FS만큼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운동 에너지가 총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FS가 나와야 되는데
질량에 비례해서 가져가겠죠. 속력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B가 2, C가 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fs, 여기는 3분의 1f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하게 되면 3fs와 3분의 1fs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3분의 8fs가 나올 것이고, 얘네들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9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앞에 운동 법칙이랑 그다음에 운동 법칙에 나왔었던 것들을 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빗면에서니까 얘네들의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이용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꼭 높이가 아니어도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 곱하기 빗면으로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아까 나왔었던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의 비는 결국에 가속도의 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용을 하셔서 얘네들 문제 푸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볼게요. 32번은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해서 점 Q에서 정지를 했는데 길이가 각각 L과 2L인 곳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겠네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이렇게 되었어. 근데 물체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가 2배예요. 그런데 시간이 2배란 얘기는 평균 속력은 같겠구나. 평균 속력은 같겠다. 그러면 이걸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서 어차피 0이었거든요. 그러면 평균 속력 V로 맞추려고 여기 그냥 2V라고 할게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V가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해서. 그러면 얘는 여기가 V1이고 V2다 라고 한다면 2분의 V1 플러스 V2가 V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V1 플러스 V2의 합은 2V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공식 하나가 먼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차를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감소한 에너지는 F 곱하기 L이고 여긴 F 곱하기 2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W만큼 감소했으면 여기서는 2W만큼 감소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감소한 양을 한 번만 구해볼게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 0이고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EMV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2W는 마이너스 EMV의 제곱이라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MV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보시게 되면 2분의 1M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을 한 것이 그죠? MV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M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V1 플러스 V2 V1 마이너스 V2로 해보시면 이 V의 제곱이 나오는데, 자, 아까 이 값이 얼마였었어요? 2V였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그죠? V가 나와야 되겠구나.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해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분의 3 V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 하면 더해서 2V니까 2분의 1V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H1과 H2를 구하시려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얘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mg H1은 2분의 1 m V1의 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mm 지워지면 2g H1에 해당하는 게 V1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V1의 제곱을 구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2V의 제곱에서 그쵸? 4V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여기 V2의 제곱을 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V2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V2 2분의 1이니까 4분의 1V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2분의 1 V1의 제곱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4분의 9V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H1에 해당하는 건 4분의 9V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고 H2에 해당하는 건 요 값이니까 4분의 16에서 1 빼는 거니까 4분의 15V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5분의 9 그러면 5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앞에 있었던 것들이랑.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풀이를 할 때의 이제 방법을 잘 익혀 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평균 속력이 같겠구나라고 하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물체가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2배야. 거리가 2배인데 시간이 2배란 얘기는 평균 속력이 같다. 그래서 그 평균 속력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숫자를 선정하시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0 그리고 여기를 2V라고 놨어요.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합해서 2V야. 그럼 여기도 합해서 2V가 나와야 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힘을 길이가 2배면은 감소한 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1번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mgh고요. 여기 속력 v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v의 제곱은 2gh구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P에서 Q 사이에서 뭔가의 힘을 받았고요. 얘가 위로 올라갔어요. 자, 봐봐. 얘는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 얘도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니까. 근데 EH인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EMGH일 거고 운동 에너지가 자, 높이 EH인 점에서가 P에서의 2배야. P에서의 2배니까 운동 에너지도 EMGH예요. 그럼 얘는 4mgh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도 4mgh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4배죠? 그러면 속력은 2배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이 2V가 됐겠구나. 되셨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F는 EMG일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와, 힘을 줬는데. 힘을 줬는데 시간을 물어봤어? 아, 그럼 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Q에서는 EMV였을 거고 P에서는 MV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MV는 F, EMG 곱하기 시간 T일 거야. 그럼 MM 지울게요.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은 2G분의 V구나. 그럼 나는 이 V를 찾으면 되죠. 근데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요. V는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2G분의 루트 2GH가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고 식들을 좀 활용하는 능력만 좀 키워주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H0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자, 일단 볼까요? A는 2분의 1 AV0의 제곱과 포텐셜 에너지는 2 AH0 G를 안 썼죠. 2AG H0 질량을 그냥 A 그 다음에 B라고 쓸 거거든요. 자, 그런데 B는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2
BV 제로의 제곱일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4V 제로의 제곱이 될 테니까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BGH 제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뭐라 그랬냐?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야. 아 그래? 그러면 이것이 4BGH 제로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중력 에너지의 4배야 라고 줬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일단 하나 체크해 둬야 되는 건 V0의 제곱은 2GH 제로다 라고 하는 거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B는 결국에 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B의 전체 포텐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5BGH 제로였을 것이고 A의 경우에는 V0에다가 2GH 제로 이거 집어 넣으시게 되면 총 3AGH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여기에서의 속력은 몇 대 몇이겠어요? 그죠? 루트 3 대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치? 운동 에너지의 비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이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냥 GH 제로에다가 2분의 1 V 제로의 제곱 넣어서 계산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무튼 걔네들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데 A의 경우에는 루트 3 A가 만약에 루트 3V다 라고 하면 B의 경우에는 루트 5V가 나올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비를 물어봤다. 시간의 비는 속도의 비의 반비례가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5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낸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나타내는 거? 속력으로 나타냈을 때의 비를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3H0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얘는 5H0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은 H0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속력의 제곱이 H0에 비례하는 거니까 속력의 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A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려면 자, 전체 에너지가 3AGH0면 반반하면은 1.5 AGH0니까 1.5 H0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구간이에요. B는 5BGH0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위치 에너지가 4BGH0가 됐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BGH0가 되어야 되겠고 BGH0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에 2분의 1 M이 아니고 B V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치? 2분의 1 B V의 제곱이야. 그러면 속력이 V0죠. 그러면 속력은 V0겠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1번과 33번 같은 경우는 높이를 가지고 얘네들의 높이, 즉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속력을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거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